안 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부상은 아니었고 사실 불과 몇 시간 만에 또 비행기 타고 이동하고 뭐 6시간 만에 예. 이동하고 지금 뭐 굉장히 뭐 강인한 모습에 미국인들이 열광하고 있다. 큰 부상은 다행히 아닌 살아남은 것으로. 순교자다. 이렇게 지금 미국 사회가 흥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죠. 정치적으로. 사실상 저 사진 한 장으로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15일이죠. 미국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부통령 후보를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저 사진 한 장으로 미국 대선 이미 끝난 거 아니냐라는 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사실 지난번에 민주당은 지난번에 그 바이든 TV 토론에서도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뭐 인지력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뭐 거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강행을 한다는 거고. 근데 미국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 교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연서명 의원 총회도 하고 있고 뭐 등등의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이 고할까요? 아니면은 후보 교체를 해서 11월 대선까지 좀 미국이 미국 민주당이 좀 후보를 바꿔서 좀 상황을 좀 바꾸려고 해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의 상황으로만 계속 흘러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는 후보가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그 강행을 한다는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죠.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상황, 맥락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다른 변수가 또 등장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TV 토론을 또 했는데 정말 이거는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던가 그리고 지금 현재 거액 기부자들이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기부 안 한다는 그런 계속 경고를 미국에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상황까지 간다면은 사실 그 제도적으로는 이미 이제 불가능하죠. 그럴 만한 시간은 없고 그 후보를 바꿀 시간은 이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이제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같은 맥락에서 계속 그대로 흘러간다면은 후보가 바뀔 일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앞으로 이제 변수가 생겼을 때 그거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그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선을 쭉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의원들이 확보가 됐지만 트럼프 본인이 죄송합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그만하겠다고 하면은 그 확보된 대의원들이 다른 사람 찍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후보를 바꾸면 그 바이든 말고 새롭게 교체된 미국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했던 것처럼 그 순회하면서 그 대의원을 확보하는 그 행사는 이제 못 하는 건데 확보된 대의원들이 다른 후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확보한 그 대의원이 다른 사람 찍으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난다고 하면은 다른 후보를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른 후보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정식으로 후보가 몇몇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존재감이 미미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전혀 나올 의사가 없거나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제 그 강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틀 전만 하더라도 미국 그 하원 의원 총회를 열어서 후보 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대로는 좀 불가하다. 그러니까 실수를 지난 토론에서 너무 많이 했고 사실상 조금 좀 그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직을 유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런 비판도 좀 있고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안정 기조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이든을 이제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는 그렇죠. 이상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선거 결과는 너무 뻔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네. 미국의 이제 정치 제도가 우리하고 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미국의 두 후보, 뭐 네. 아직은 정식 후보는 아니지만 바이든 몇 퍼센트, 트럼프 몇 퍼센트, 뭐 박빙 혹은 뭐 몇 퍼센트 누가 앞서고 몇 퍼센트 포인트 앞서고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그 몇 퍼센트를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 미국에선 주별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당 안에서 이제 그 후보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아까는 이제 대의원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 미국 네. 선거에서는 그 각 주별로 배당되어 있는 선거인단, 그 선거인단을 몇 퍼센트 누가 얼마큼 확보하느냐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50개 주에서 그러면 주별로 인구가 많은 주가 있고 적은 주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건 적건 그냥 이렇게 두 명씩 배당이 되는 것이지만 그 하원 의원이라든가 이번에 그 지금 말씀드리는 대통령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가 많은 주에는 많은 수의 선거인단이 있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제 가장 많지 않습니까? 선거인단이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민주당이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이죠. 그러면 거기에 배당되어 있는 선거인단 전원을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져가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전국을 다 더해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었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기서 높으면은 민주당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네네. 그냥 51%로 이겨도 선거인단 전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99%로 이겨도 선거인단 전원을 확보하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서 99%의 그 지지율을 얻었다라고 해도 선거인단을 더 얻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미국 전체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몇 퍼센트 지지, 바이든 대통령이 몇 퍼센트 지지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별로 어디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일일이 이제 제가 따져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무슨 일 있어도 민주당이 이긴다라는 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전 세계가 다 있죠, 지역별로. 미국도 있습니다. 이 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그 공화당이 이긴다 이런 주가 예를 들어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네. 일이 있어도 이제 뭐 공화당이 이기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앞으로 네. 변할 것 같아요. 그 텍사스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표를 다 더해 봤을 때 그 이제 소위가 말해 우리가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공화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주들 그 주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는 최근에 그 이번에 일이 난 그 펜실베니아라든가 예. 그다음 위스콘신 그다음에 그 몇몇 그 동북 쪽에 있는 그 네네. 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예. 공화당을 지지할 수도 민주당을 예, 지지할 수도 그 이쪽이 어느 쪽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결정이 돼. 결정이 만약에 되는. 그 주를 싹 빼고 보면은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주가 어디로 가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예,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주는 볼 필요도 없고 지금 말씀드린 이 스윙 스테이트 한 3개, 4개 정도 네, 네.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 그 3개월 후의 선거에서 네. 그 전국 지지율 몇 퍼센트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예. 바로 그 스윙 스테이트의 그 지지율이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다만 미시간이었던가요? 최근에 그 중에 하나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약간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그 민주당 지지주로 이렇게 넘겨서 본다면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네. 공화당이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윙 스테이트의 몇 개의 주,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그다음에 위스콘신주 네. 여기서 어떻게 승부가 나느냐 이것만 집중해서 보면은
그 이번 선거의 결과가 보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속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범인이 재활요양원에서 식사보조원으로 일을 했고 학창 시절에 그는 주로 혼자 지냈고 주변이 별로 친구가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외로운 늑대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세계가 기조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 최근에 이제 북한이 낸 논평 보고 굉장히 좀 웃음이 나왔는데 세계 평화를 해치는 건 미국과 나토다. 이제 이런 주장을 북한이 북한이 이제 그런 논평을 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이제 그 아메리칸 퍼스트 대신에 그 자유무역을 가장 강조하는 나라가 또 중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세계를 향해서 푸틴이 주장하는 바도 이게 두 개의 세계가 병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거기 중심에 러시아, 중국,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이 서게 되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최근에 또 이제 좌파들이 조금 선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방향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좀 가지를 정리를 해서 보자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정치를 포함을 해서 뭐 인간사가 다 그렇죠. 그 실질적인, 그 실리적인 그런 측면하고 명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명분 싸움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내세우는 말보다 중국이 내세우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모노폴 하나의 축 하나의 어떤 그 기둥만 놓고 생각을 하면은 그 건전하지 않다는 것이 그 다수의 다른 축 또 다른 어떤 대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다른 대체제가 나올 때 그 대체제는 내세울 것이 명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놓치고 있는 명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사실 말은 맞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러시아가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미국 일변도에 세계가 제 하나의 축에 의해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다각도에서 그리고 하나의 그 다수의 그 다자 정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럼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어떤 그 명분 싸움에서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명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거에서 이제 미국이 그 전략적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명분을 그러니까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는 불행하게도 그런 명분 싸움에서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자유 세계 우리가 동경하고 싶은 그런 자유 세계를 향한 어떤 그런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보다는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명분에서 그 너무 멀어지지 않는 그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미국이 놓치면 안 되는데 자꾸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놓치고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이 최근 들어와서 이제 미국이 그런 그 다자 외교에서 밀리는 요소가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그런 것이고. 근데 그게 사실은 트럼프가 되면 더 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장벽을 멕시코를 향해서 장벽을 더 높게 치고 이민 문제에 미국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